인류는 18세기 이후 300여 년의 짧은 기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을까? 저자는 이것이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프랑스 혁명 당시 작성된 결혼신고서 기록에 의하면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남성은 채 50%도 되지 않았고 여성은 거의 글을 읽고 쓸 수 없었다. 1814년 영국의 경우 귀족과 중소상인을 제외한 일반 서민, 당시 영국 인구 1700만 명 중 약 70%인 1200만 명으로 추정은 약 5%만이 읽고 쓸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책 한 권 값이 집 한 채 값에 이를 정도로 비싸 지식이나 산업기술 대부분은 구슬로 전수, 보존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산업발전과 지식의 축적에 한계가 있었다. 1751년 디드호 등이 당시 존재하던 기술과 지식을 모아 펴낸 백과전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책이었는데 발간된 책은 4250권뿐으로 당시 책을 구입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매우 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약 100년 후인 1876년에는 프랑스와 영국 모두 문명률이 80%를 넘어선다. 이는 인쇄술이 발달함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서적이 발간된 것도 한 이유겠지만 산업혁명과 계몽주의에 힘입은 학교교육의 발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유럽의 경제사회 발전에 가속도가 붙는다.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확대된다. 프로이센은 나폴레옹의 패한 후 1819년 세계 최초의 전국적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프랑스는 1870년 나폴레옹 3세 시대에 이르러 프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하자 그 원인이 독일 군인이 프랑스 군인보다 교육을 잘 받은 데 있다고 보고 1882년 의무교육을 도입한다. 영국은 그보다 앞선 1870년에 의무교육을 시작한다. 19세기 유럽 국가들은 산업혁명과 국가 간 전쟁을 겪으면서 산업인력 확보와 잘 훈련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을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삼았다. 한편 대서양을 건너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한 미국의 개척자들은 교육을 그들의 생존 전략으로 삼았다. 이들에게 교육이란 지역적, 종교적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빠른 1852년에 의무교육이 시작된다. 한편 유럽에서의 고등교육은 1088년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에서 시작된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은 1229년,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은 1257년에 설립된다. 1636년에는 미국 최초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이 설립된다. 하버드 대학은 케임브리지 대학을 모델로 설립 운영되지만 차츰 자신만의 발전 모델을 정착시켜 현재 세계 인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에 이른다. 현재 미국은 세계 100위권 대학의 40에서 50%를 차지할 정도로 고등교육 분야의 중심지이다. 반면 유럽은 20여 개 국가를 다 합쳐도 세계 100위권 대학 중 30% 정도를 차지할 뿐이다.
이 책에서는 유럽 국가,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 비하여 교육 환경은 물론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출발한 미국이 어떻게 하여 이처럼 강한 대학들을 배출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이 왜 교육 발전에 중점을 두었는지, 그리고 미국 고등교육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등을 살펴본다. 또한 미국 교육이 모델이자 유럽 대륙의 중심에서 우수한 교육 제도를 구축하여 근대화에 앞장섰던 영국과 프랑스 교육 제도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개혁 동향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볼로냐 프로세스로 알려진 유럽 대학의 통합 발전 방안 등 유럽 대학들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벌이는 노력도 살펴본다. 나아가 미국, 프랑스와 영국 3개국에서 독특하게 발전해온 대학 입학 제도도 비교해봄으로써 교육 발전의 동력이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들 나라의 교육 제도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 기본 틀 구성뿐 아니라 5.3.1 교육 개혁 방안 등 우리나라 교육 개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들 세 나라의 교육 발전 사례를 통해 그들이 걸어온 교육의 길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가족, 직장 선후배와 동료,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2013년 6월 파리에서 정희룡. 미국 교육제도. 미국 교육제도 현황. 미국의 정식 명칭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1607년 버지니아 지역에 첫 이주자가 도착한 데 이어 1620년 소위 필그림 파더스로 알려진 청교도들이 보스턴 지역에 정착한 이후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온 이주자로 구성된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발전해 왔다. 당시 미국은 세계에 억눌린 자들의 천국으로 비쳤고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이들의 다양한 요소가 청교도의 근면 정신을 바탕으로 활발히 상호작용하면서 소위 거대한 용광로 속에 융합,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며 230여 년이라는 짧은 역사임에도 세계 제1의 강국이 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개척자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았으며 이를 생존 전략으로 삼았다. 신대륙 북부 지역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혹독한 환경에서 지역사회의 결속 강화와 유지를 위해 교육을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특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1635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초중등학교로 알려진 보스턴 공립 라틴 학교가 설립되었고 1647년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학교의 설립과 지원을 강제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종교 교육의 강화와 지역사회의 결속 차원에서 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노력이 근간이 되어 미국은 18세기에 이르러 유럽보다 먼저 조세에 의한 공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우수한 대학들을 배출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초기 이주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왜 교육에 중점을 두었는지, 미국 교육제도의 특징을 이루는 학점제도, 조세 운영 무료 공교육제도,
입학사정관 제도 등은 어떻게 도입되고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유럽 대학을 모방하여 세워진 미국 대학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미국 교육제도 현황. 학제. 미국의 학제는 우리와 같은 6334제를 기본으로 하며 주나 지역에 따라 4444제, 484제 등 다양한 학제가 사용된다. 초, 중 등 교육과 유치원은 무료로 제공되며 초, 중 등 교육에서는 약 5,540만 명, 고등교육기관에 약 2,060만 명이 재학 중이다. 이 중 약 62%는 4년제 대학에, 38%는 2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다. 고등교육기관 수는 총 4,474개이며 이 중 연구중심 대학은 전체의 6.3%인 281개교이고 석사과정 운영학교는 649개교, 학사과정 운영학교는 1,833개교, 2년제는 1,711개교이다. 2010년 고교 졸업생 320만 명 중 대학에 등록한 학생은 220만 명으로 진학률은 약 68.1%이다. 4,474개 대학 중 학생 수가 5,000명 이상인 학교는 1,111개로 전체 학교의 약 25%이고 5,0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많다.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은 1950년 31.6%였으나 1979년 50.9%로 역전된 이후 2009년 현재는 전체 대학생의 57.1%가 여학생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초중등학교의 학교 중도 탈락률은 1970년 15%였으나 2009년에는 8.1%로 크게 낮아졌다. 2. 정부 지원. 미국은 2009년 현재 GDP의 7.9%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와 다른 교육재정 지원 방식을 따른다. 학교를 관리하는 학교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충당하며 일부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2007-2008년의 경우 전체 초중등 교육 재정의 43.5%는 재산세 세입 등으로 충당하고 주정부에서 48.3%, 연방정부에서 8.2%를 지원받았다. 주정부의 지원은 대개 해당 교육구의 재정부담 노력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재산세는 교육재정 규모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학교를 신설하거나 개축하는 등 재정 지원이 큰 시설 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투표에 의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교육평가기관 개요. 대학평가인증제가 미국에서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에서와 달리 미국의 대학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헌장에 의해 설립,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819년 다트머스 대학 판결은 학교법인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상당 부분 막아주는 판례로 사립대학이 공공의 압력이나 몰수로부터 자유권을 누리게 됨으로써 이후 수많은 사립대학이 설립된다. 이로 인해 19, 20세기 초 미국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이 설립되었지만 학위난발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대학협의회에 의한 품질 관리 방식이 도입된다. 협의회의 당초 목적은 대학 입학 자격 기준 표준화, 대학 입학 준비학교의 바람직한 성격 규정,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권고, 교육기관 간 상호관계 강화와 정보의 교류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협의회 기능이 점차 학교 평가 인증으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가장 오래된 평가 인정기관인 뉴 잉글랜드 학교협의회는 1885년 설립되었으며 대학 평가 인증은 1913년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학교 평가 인증은 교육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기관평가와 개별 전문 분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인증 방식으로 구분된다. 전문 분야 교육 프로그램 평가 인증은 미국 의학협의회에서 1910년 시작된 데 이어 치의학, 법학, 공학, 약학 등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프로그램 평가 인증제는 면허증이나 자격증 취득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실질적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은 지역 평가기구와 전문 분야별 평가 인증 기관에서 수행하며 이들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총괄, 조정하기 위한 평가기관이 존재하는 형태이다. 기관은 8개 지역 평가 인정 기관을 통해 전문 분야는 70여 개 전문 평가 인정 기관을 통해 평가 인증이 이루어진다. 또 종교 개통 학교를 주로 평가 인증하는 4개의 종교 기초 평가 인정 기관과 주로 영리교육기관인 직업기술교육기관을 평가 인증하는 7개 직업교육기관 평가 인정기관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평가 인정기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수행기구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최초의 통합기구는 COPA이다. COPA는 1974년 기존 지역평가기관 연합체인 FRACHE와 전문 분야 평가 인정기관인 NCA를 통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나 평가 인정기관 간 갈등으로 1993년 해체된다. 이를 보완하고자 CORPA가 통합기관으로 설치 운영되다가 1996년부터 현재의 CHEA로 대체되었다. COPA가 해체된 이후 CHEA가 다양한 평가 인정 기관을 총괄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평가 방식은 평가 인증과 평가 인정으로 구분된다. 평가 인증은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최저 기준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지속적 자체 발전으로 유도하기 위한 비정부적 동료 평가 과정인 반면 평가 인정은 관리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품질 관리 차원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평가 인증을 행하는 정부 또는 비정부 기관을 승인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CHEA는 미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80여 개 평가 인정 기관을 인정하고 이를 인정받은 평가 인정 기관은 각 대학을 인증한다. 대학 평가 기관 CHEA 고등교육의 질 보장과 향상을 위해서 1990년대 말 이후 각국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 평가 전담기구를 신설 확대하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CHEA, 영국 QAA, 일본 NIAD UE, 호주 AUQA, 프랑스 CNE 등이 대표적이다. CHEA는 직접적인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10년 주기로 평가 기간을 인정하며 대학 평가를 총괄 조정한다. CHEA는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대학 평가 인정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사적이고 비정부적인 조직으로 3,000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과 80여 개 지역별, 전공별 평가 인정기관이 연합하여 운영하며 대학 총장, 교육단체, 일반 대표 1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다. CHEA는 비영리, 비정부 조직이나 대학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미국 교육부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CHEA는 8개의 지역별 평가인 정기관과 60개 전문 분야 평가 인정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3,000여 개의 고등교육기관을 평가 인증한다. 교육부 지정기관 CHEA와 별도로 미국 교육부는 평가 인정기관을 지정하여 고등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5년 주기로 인증하고 평가 인증받은 기관의 명단을 발표한다. 교육부가 CHEA와 별도로 이러한 평가 인증을 하는 이유는 연방정부 학생 지원 예산의 일정 수준 이상의 양질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정부 평가 인증을 받은 기관만이 학생들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HEA의 평가 인증은 초중등학교와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의 질적인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교육부 평가 인증은 고등교육 단계만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 지정 평가 인정 기관의 상당수는 CHEA의 평가 인정 기관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다. 평가 인증의 혜택. 평가 인증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평가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만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 정부가 담당하는 교육기관 평가 절차나 전문 직업교육 분야의 자격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인증받은 교육기관만 상호 학생 취득학점을 인정하여 학생 교류와 편입학을 허용한다. 따라서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고등학교 출신자는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평가 인증을 받은 것 자체가 대외적으로 최소한의 교육 기준을 충족한다는 표시로 학부모, 학생, 교직원,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평가 인증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유효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학교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데 유효한 장치로 사용된다.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 출신 학생은 상급 학교 진학 시 불리하거나 졸업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나 보조금 등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학교는 평가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다.